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세계일주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62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꽤 조용했습니다. S&P도 거의 움직임 없이 끝났고, 나스닥도 조용했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금리도 오늘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었는데, 일단 저는 계속 그 두 번째 시나리오 보면서 숏 포지션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이제 일본의 그 연기금이 위안화 관련된 그런 국채들을 이제 받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일본의 요 연기금이 거의 세계 최대죠. 근데 이 펀드가 이제 위안화 국채를 받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한 게 명분은 일단 유동성 문제가 있고 또 중국 채권들이 다른 나라 국채들과 그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중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선물 트레이딩에서 제한이 있다는 점. 그렇게 명분은 삼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일본 중국 간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그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프레임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부채 위기 관련해서 조금씩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그렇게 중국의 부채 위기가 확대돼가지고 지금 터지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준이 만약에 다음 FOMC 때도 금리 인상 속도 같은 것을 조금씩 당겨가고 또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좀 더 가시화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국을 조금 제대로 압박해서 좀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좀 더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힌트 같은 뉴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고 그냥 주시해야 될 토픽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의 그런 경제 지표들을 좀 낮췄거든요. 델타 변이 때문에. 근데 내년의 예상치는 오히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나 생산 그런 문제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지 아예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조금 톤다운 되면은 보복 소비처럼 그때 가서 오히려 내년에는 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치를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건 연준의 어떤 의향이죠. 연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은 진짜 내년 여름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도 이제 진행할 것이고 좀 더 조심한다면은 이제 테이퍼링도 늦추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10월 8일 고용지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일시적이든 아니든 그 일시적임이 되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모두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성장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리플레이션이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금리가 상승했었는데 요거는 리플레이션으로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상승하면서 국채금리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나 저러나 리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많은 테슬라나 아크나 4차 산업혁명 주식 같은 그런 성장주들이겠죠. 그래서 성장주들은 어쨌든 타격을 입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페드가 다시 완화적으로 돌기 전까지는 타격을 다 입겠지만 만약 이게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면은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가치주의 그런 동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요 기사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요 파란색이 이제 성장주고 보라색이 가치주, 그 다음 빨간색이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시기에 계속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하다가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 빨간 국채 금리가 급상승을 했을 때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고 가치주들은 꾸준히 올라가지고 이제 따라잡았었죠. 그러다가 좀 가까이 보시면은 지금 이게 리플레이션이면은 지금 2, 3월 달처럼 그냥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가치주는 상승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데 어쨌든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주는 같이 못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요 아티클이 조금 볼만한데 이제 부의 효과 때문에 고용 지표가 오르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 1.3 트릴리언의 현금을 이제 가게한테 뿌려주고 또 양적 완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값도 미국 전역이 25% 오르고 S&P는 45% 오르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 많은 그런 부를 창출을 했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산에. 근데 그와 동시에 고용 어떤 참여율은 되게 아직도 낮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직원들은 사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뽑을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임금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기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연준이 본인들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런 경제를 과열시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계속 뭐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산 면에서 되게 부자가 돼가지고 일터로 나가지 않고 또 일을 하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뭐 연금 계좌나 이런 게 엄청 늘어나가지고 빨리 은퇴를 해버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고용지표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자 집단도 이런 최근 자산 인플레에서 이제 이득을 많이 봤지만 다른 그룹들도 되게 수혜를 많이 봤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보시면은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억 가까이가 늘었고 그 다음 상위 25%에서 10% 사이는 이제 한 1억 7천 정도 올랐고 상위 50%에서 25% 사이는 한 7천만 원, 그 다음 뭐 2천, 그 다음 뭐 20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2억, 6억씩 올랐으니까 뭐 상위 10% 그룹이야 뭐 억만장자까지 포함하면 뭐 그렇다 쳐도 요런 집단 상위 25%, 10% 사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가게별로 거의 2억씩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고용 참여율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55세 이상이고 파란색이 25세부터 54세까지거든요. 그리고 요 회색이 팬데믹이고 파란색 젊은 층은 어쨌든 그 이전으로 얼추 지금 복귀가 됐는데 55세 이상 중장년층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냥 일터로 복귀를 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 전에는 뭐 고용 참여율이 40% 이상이었는데 지금 떨어진 채로 거의 뭐 최저점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건강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쌓아온 은퇴 계좌나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산들이.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정책들로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하면서 그런 은퇴 계좌랑 그런 게 막 폭등해 버리니까 그냥 65세 은퇴할 거를 그냥 5년, 8년 이렇게 땡겨가지고 미리 은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2016년, 주황색이 2019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2분기거든요. 모든 계층이 이렇게 훅훅훅 올랐는데 이제 35세 미만은 뭐 조금밖에 안 올랐죠. 당연히 자산이 적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쪽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돈 많이 벌었냐? 암호화폐에서 돈 많이 벌었죠. 이쪽은. 근데 지금 이 연준 데이터에는 암호화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주식, 채권 그런 전통 자산들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면은 요 밑에 사람들은 이 회색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 암호화폐가 지금 거의 2 트릴리언 규모인데 2 트릴리언이면은 2천조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꽤나 이제 규모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코인베이스 지금 거래량 보면은 뭐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부분이 저기 통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계의 그런 부가 상승하는 속도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각도로 솟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용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실업급여가 9월달까지 굉장히 그 부양책이 많이 나오면서 9월달에 그게 다 끊기고 나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가계의 부가 급증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 실업급여 몇 푼 받는 것보다 지금 뭐 암호화폐로 대박치고 주식으로 대박치고 하는데 일터로 다시 돌아갈 그런 동기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 고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업률도 높으면서 지금
회사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을 달성 못했다고 연준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오르고 있는데, 이 부의 효과가 이제 이런 고용 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연준은 지금 굉장히 옛날 모델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금이 훨씬 더 높아져야지 팬데믹 이전의 그런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의 효과가 그 전체 고용률 사이즈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그런 얘기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한 4km 뛰면서 9월 달에 챌린지를 마감을 했습니다. 48km를 다 채워가지고 204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아재님이 1등, 독보적인 1등을 하고 계시고, 박옥수님이 다시 2등으로 올라오셨고, 전일고님이 3등, 지금 김단태님은 11등으로 지금 간당간당 하고 계신데, 참 언제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찍으시면서 이렇게 달리기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도 10월 달에는 좀 더 힘내서 많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10월 달에도 달리기 챌린지를 이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그거 10권을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 챌린지를 할 거고, 그 링크는 제가 여기 설명에 이제 달아둘 거고,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 달리기 챌린지는 9,999km로 그냥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한 달을 달린 다음에 그냥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할 건데,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확률이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추첨 확률이 미세하게 점점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랜덤하게 돌려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확률이 올라가다가 50km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0km 이상 가면은 거기서 한번 점프를 하고, 그 이상부터는 또 다시 이제 많이 뛰면 뛸수록 조금씩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많이 뛰면 뛸수록 유리하지만 그래도 복불복의 요소가 있는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분 정도가 나오도록 확률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9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